주간의 뜨거운 시대 안의 뉴스로 찾아뵙습니다. 4월 5일 화요일 한찬의 시대광장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이 바로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은 소위 다들 나무를 심는 날이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국민 식수에 의한 에림 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이 바로 식목일이라고 하네요. 계절적으로 가장 나무 심기에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식목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 2006년에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식목일이 왔다는 것은 이제 시험기간이 다가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대광장에서 이 시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노래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노아 노아 노아. 어느새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시험 공부에 매진하게 되겠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 전 EBS 다큐프라임에서 서울대에서 A+의 학점을 받는 조건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는 서울대 재학생들 중 2학기 이상 평점 4.0 이상을 받은 상위 1% 학생들의 시험 공부법을 분석해 공개하는 내용이었죠. 과연 대학에서는 누가 A+를 받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다 받아 적어요. 별로 의문을 가지지 않으면 돼요. 그냥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 받아 적고 노트북으로 필기를 합니다. 심지어 농담을 하셨던 것들도요. 이게 재밌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소리가 엄청나요. 타닥타닥타닥. 그런데 말씀을 멈추시면 탁 소리가 멈추고 음성 녹음 필기. 이들의 공부 비법은 강의를 전부 받아 적고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말을 문장의 형태로 적어야 된다는 것, 요점 정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 키워드를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들이 바로 서울대 A+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기는 높은 학점을 받는 비율과 비례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모든 내용을 받아 적고 외울수록 학점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연구원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교수님과 달라. 그런데 네가 생각하기엔 네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너는 그걸 시험이나 과제에 쓰니 안 쓰니? 교수님의 견해, 교수님의 생각을 씁니다. 안 되죠. 이게 이들의 답변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교수님과 다르다면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이들은 수용적 사고력이 비판적 사고력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는 다 수용적인 아이들만 있을까요? 학생들을 답합니다. 아니에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다 학점이 낮아요. 문제는 학점이 낮은 아이들이 4.0이 넘는 학생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란 생각을 해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너의 어떠한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고 네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교수님과 다르면 버려야 되고 교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적어야 되고 이게 대학의 교육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답을 찾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는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것은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PISA, PISA 알고 계신가요? 이는 OECD 경제협력기구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생산력을 위한 지식노동자가 얼마나 있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1에서 6 수준으로 나뉘는데 6이 제일 높은 지식 수준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피사 평균 등급은 꽤나 높습니다. 과학에서는 4위, 읽기에서는 3위 등등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등급인 6 수준의 경우는 어떨까요? 6 수준으로 평가했을 때 과학에서는 4위가 17위로, 읽기에서는 3위에서는 11위로 대폭 하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간을 제일 많이 쏟는 공부가 주어진 것들을 습득해서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익히면 그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는 단계로 갑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주어진 것을 넘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혹은 이 방법과 저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훌륭한지 서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 정도 평가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6 수준에 갈 수 있던 아이들은 그만 얘기가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시험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튤립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험이 학생들이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하는지, 삶에서 어떠한 업적을 이룰 것인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답을 찾는 데는 도같은 대학생들, 그 중에서도 서울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공부를 하시나요? 학생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관성으로. 우연히 남보다 잘해서 시작했고 계속해왔고 관성으로 할 줄 아는 게 이뿐이라서, 할 게 없어서,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또는 엄마가 시켜서 했어서, 제대에서는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라, 이거인데 그렇다면 내가 실패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줄 거냐는 거예요. 저는 항상 실패를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저도 당연히 도전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험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어 놓은 평가지를 풀다 틀리면, 마치지 못하면 너는 아니 아이야 라고 그냥 학점으로 단정을 지어버리고 낙오자로 만드는 이 시스템은 키우고 죽이고 버리고 포기하는 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만약 교육이 정해진 답만을 찾게 한다면, 선생님의 생각에 학생이 항상 동의해야 하는 시기라면, 선생님의 말을 더 잘 받아 적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우리는 여태 잘못된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해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통계 2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취업이 하고 싶지만 취업을 해본 경험조차 없다고 답한 20, 30대 청년들의 숫자가 9만 5천 명,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른바 초짜보다는 경력자를 우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취업 절벽이란 말이 나올 만큼 찬바람 부는 청년 고용시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어제 나온 통계 2번째입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중장년층의 수면 패턴을 조사했더니 하루 6시간도 자지 못한다는 남성이 10명 중 1명입니다. 대부분 업무와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푹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한 사람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이
취업자에 비해 2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2가지 통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그런 자식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부모도 날로 늘어나지만 거꾸로 아예 구직조차 포기한 취업 포기자, 이른바 취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밖에 나가 돈 쓰는 대신 10시간 넘게 잠이나 잘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잠 못 이루는 사람들과 잠이라도 자야 하는 사람들, 묘한 대비를 이루는 통계들입니다. 그리고 짐작건대 그들이 잠속에서 만나게 될 꿈은 그리 아름답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느 봄날이라는 제목의 동요가 있습니다. 청아한 노래 가사처럼 봄의 꿈, 고운 꿈을 꾸고 싶지만 냉정한 현실은 찰나의 아름다운 꿈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미래조차 불안한 사람들의 불면과 먼 미래는 오히려 사치스러운 사람들의 긴 잠이 통계로 나온 2016년의 어느 봄날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학교를 지나가다 보면 벚꽃이 정말 활짝 핀 것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이쁘게 폈죠? 우리 학교의 봄꽃 축제도 목요일부터 시작한다던데 시험 공부만 너무 하시지 마시고 꽃 구경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한천의 시대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한채환, 기술의 이상화였습니다.